네, 선택 오늘의 종목 시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영업부의 박병창 부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늘 하던 말씀해 주셔야죠. 지난주 주요 시장 특징 흐름 어땠습니까? 네, 지난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한 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의미 있는 한 주였고요. 그리고 그것이 연속적으로 이번 주에 좀 기대를 해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스닥이 1% 올랐고 다우가 1.1%, S&P 500이 1.37% 올라서 다우와 S&P 500은 역사적 신고 지수를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나스닥은 아직 신고 지수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신고가에 임박해 있는 상황이고요. 4월 동안 한 달 동안 아직 지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6%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한 면모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 지표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5%대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률도 오르고 경기 지표에 의해서 다우와 S&P 500도 오르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지난주에 코스피가 2% 올라서 3,198포인트로 우리 시장의 신고 지수가 3,266포인트죠. 3,200포인트에 가까이 다가서서 약 한 2% 정도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3.26% 올라서 지난주에 1,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그렇죠. 20년 만에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개인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다가 4월 들어서 매수로 전환되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함께 시장이 상승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시장에 대한 흐름 먼저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 주에도 상당히 많은 이벤트와 일정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 주목을 해보면 좋겠습니까? 일단 이번 주에 아시아에서는 보아 포럼이 있고요. 네. 그리고 22일 날은 이제 세계 기후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아 포럼은 아시아판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죠. 아시아 국가 간 경제 사회 발전에 대한 포럼인데 시진핑 주석과 그리고 기업으로는 애플, 테슬라,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SK 등의 기업들이 참석을 합니다. 결국은 여기서 이제 미래 산업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고요. 그래서 보아 포럼에서 주요 총수들이나 또는 이제 정치인들의 워딩에 의해서 시장이 어떤 섹터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리고 22일 날 세계 기후 정상 회의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이 분명히 있겠죠. 그쵸. 즉, 한 꼭지를 본다면은 이번 주에는 이러한 보아 포럼이나 세계 기후 정상 회의에 따라서 세계 주요 정치 지도자들의 정책적인 워딩 이것으로 인해서 섹터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 쪽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22일 날 22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회의는 22회 통화정책회의는 FNC 회의 일주일 전에 통상 하죠. 근데 이것은 미국의 FNC 회의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는 지난번과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을 거라고 지금 이제 예상들은 좀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내용이 나올까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3일 날 4월에 마켓 제조업 및 서비스 PMI가 발표됩니다. 미국의 4월 PMI가 발표되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4월은 2분기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3월까지는 1분기지 않습니까? 그럼 1분기에 나온 지표는 YOY라고 그러면 작년하고 비교를 한 거고 QOQ라고 해도 작년 12월과 비교한 거잖아요. 네. 그럼 그때는 안 좋았지 않습니까? 팬데믹 상황이고. 그래서 안 좋았던 상황에서 지표가 기저효과에서 좋은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올 봄부터 2월, 3월 지나가면서 팬데믹으로부터 좀 괜찮아지고 그리고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난 MOM으로 월로 기준으로 해서 3월 대비 4월의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한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4월은 2분기이기 때문에 2분기의 지표들이 나오면서 그 다음 전망이 나오는 것은 3분기를 얘기한다면 3분기는 하반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후에 하반기에 대해서 시장 전망과 섹터 전망을 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3일 날 미국의 4월 제조업 및 서비스 PMI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는 넷플릭스, 존슨앤존슨, ASML, 인텔 이렇게 주요 기술주들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실적 발표를 하면은 이들 섹터가 같이 움직이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오늘 보아 포럼도 그렇고 기후 정상회의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실적 발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전체 시장의 흐름도 그렇지만 섹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이번 주에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장 전망도 살펴봐야 할 텐데요. 지금 현재 선물 지수를 보니까 지난주에 다우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 기록을 한 이후에 지금 현재 선물 지수는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전망 어떻게 예상을 해보면 좋겠습니까? 일단 지난주에 굉장히 의미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죠. 있고 미국은 뭐 신고 지수를 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시장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번 주에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감과 그리고 이제 그렇죠. 기대를 좀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다음 주에 4월은 지금 첫 주가 2일일 뿐이 없어서 지금 사실 넷째 주라고 표현하지만 다음 주 한 주가 더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번 주까지는 그래도 시장의 강세를 좀 유지하고 다음 주부터는 5월을 좀 준비하면서 조금 경계심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즉 의미 있는 지난주를 지냈고 연속적인 이번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갖고 있는데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지표도 좋죠. 기업 실적도 호전 상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지표 나오는 것도 전부 다 좋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백신 접종의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등 선진 지수가 강세예요. 일단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는 선진 지수가 강세라는 걸 첫 번째로 들겠습니다. 두 번째, 나스닥과 성장주에 영향을 주었던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7% 위에 있다가 지금 예. 1.5%대로 내려와서 하향 안정화됐습니다. 이것은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강세를 이끌었고요. 이것은 우리 시장의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우리 시장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거의 대부분 성장주에 있어요.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 이렇게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달러 인덱스가 하향 안정화됐습니다. 이게 91포인트 레벨까지 지금 다 떨어져 있죠. 그러다 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달러 원이 강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 요인도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매크로적인 시황을 좀 말씀드렸고 우리나라 내부 수급으로 보면요.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하면 프로그램 매도가 진정되거나 또는 프로그램 매수입 기대감이 있을 수 있겠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변화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기금 얘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연기금 매도가 엄청나게 계속 있습니다. 사실 4월 수급만 보더라도 개인들이 7,500억 사고 외국인들이 2조 4천억을 샀는데 기관들이 3조 2천억이라 팔았어요. 그중에 연기금 1조 6천억이라 팔았거든요. 근데 지난주 목요일 날 연기금이 매일 1,000억에서 1,500억 정도 팔다가 지난주 목요일 날 4천억을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금요일 날 500억, 작은 규모이지만 500억 순매수로 전환됐거든요. 네. 그럼 뭐 연기금이 이제부터 살 것이다, 아니면 이제 그만 팔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뭔가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거죠. 수급상의 변화가 좀 생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심리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코스닥은 1000포인트를 돌파 후에 지금 강세 기대 심리가 이어진 상태이고요. 코스피는 지금 3,266포인트를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자체도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들어보면은 모두 다 좋은 얘기를 네.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꺾이겠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명히 여러분들 들으시는 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현재 상황은 이런 상황이고요. 여기서 외국인과 그리고 연기금의 매도가 좀 멈추고 그리고 외국인이 들어오는 상황이 된다면 지수는 위쪽으로 좀 더 바라보고 계속 거래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은 지수가 신고지수 나고 있는데 내 종목이 내 섹터가 어떻게 움직이고 내가 수익을 어떻게 내느냐가 지금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여전히 반도체, 배터리, 자율주행 그리고 웨어러블 등 디바이스입니다. 디바이스 네.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의 워딩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프라다, 공격적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텔, 엔비디아, TSMC에서 한 목소리로 2023년까지 반도체 공급은 부족할 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올해 50조 이상 투자한다는 기사가 주말에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볼 때 반도체 소부장이나 이런 반도체 쪽이 여전히 시장을 이끌고 가고 시장에서 가장 핫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거에 비추어 봤을 때 오늘의 관심 종목 예측이 가능합니다. 간략하게 네. 말씀해 주시죠. 예, 반도체에서 지금 네. 공장 증설을 하면 반도체를 완제품 만들 때 소재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부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공장 증설에는 장비가 가장 수혜이죠. 아. 그래서 장비 중에서도 예. 후공정 장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메페스, SFA 반도체, TSE, 해성 DS 이런 후공정 장비주들이 시장에서 가장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영업부의 박병창 부장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